뭐를 어떻게 고쳐야만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고 이제는 근본적인 타결을 한번 해보자. 부터 이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외식업 시장이 포화 상태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정말 시장이 광활하기 때문에 대선주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에서 느닷없이 차기 대선주자 백종원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40대 기소를 펼쳤던 김종인 위원장의 입에서 말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 정치에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접촉을 해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를 어떻게 고쳐야만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고 이제는 근본적인 타결을 한번 해보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에서 백종원 이름 석자가 나온 건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장혜치 평론가님, 당시 분위기가 어땠길래 이런 발언이 나왔고 정말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이게 좀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백종원 씨 이야기가 나오자 먹방하는 분 아니냐 이런 발언도 있었고 예. 여러 사람을 언급할 수 있는데 콕 집어서 이 백종원 씨의 실명을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보다 그 이후에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무엇일까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 백종원 씨도 본인은 생각 안 한다 했고 김종인 위원장 측 같은 경우도 정말 백종원 씨를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로 모셔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중적 친화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실물 경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넓은 취지의 뜻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예. 이 발언의 효과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예. 정치권이 이 백종원 대망론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종원 대망론이라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참 재밌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백종원 씨나 모두 다 충청도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 충청 대망론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다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현실성이 전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3의 인물들이 나오고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미래통합당의 내가 대선 후보다 내가 잠룡이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쉽게 말하면 때가 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어떤 리더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존의 정치권에 있어왔던 잠룡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장혜차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집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백종원 대표는 먹방, 쿡방 물론이고 뭐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에 출연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좀 얻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요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런 소신 발언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백 대표님이 타 계세요. 골목상권에 있는 제로센 게임에서 백 대표님 그 가맹점들이 손님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가맹점주들이 똑같은 자영업자입니다. 과외가 불법이거나 학원이 불법이면 제가 혼나야 맞는 거지만 아니 본인이 독하게 한 데 갖고 과외를 받거나 학원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장혜차 평론가님의 맞던 흥미로웠던 단어, 백종원 대망론이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백종원 씨의 인물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 왜 이 인물을 언급했고 그럼 앞으로 차기 대권주자들, 미래통합당 대권주자들은 뭐를 염두에 둬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백종원 대표 딱 이야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노래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즘 뭐 인기 있는 노래 그게 딱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대표를 이야기한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본인이 스스로가 일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정말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즉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금 보면
정치인들 보면 탁상 공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오늘 뭐 보도 나온 거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지금 뭐 50%나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보면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이념지향적이고 탁상 공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백종원 대표는 모든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겁니다. 즉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한 서민들이 잘 살게 해주는 정치인. 예. 바로 거기에 저는 김종인 대표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그러면 정치인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직장 좀 잘 가지게 하고 내 좀 돈 좀 벌게 하고 이거 지금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형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모델로서의 백종원 씨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꽤 이슈가 됐거든요, 이 얘기가.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백종원 대표 측의 반응을 좀 물어봤는데요. 어땠는지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설탕. 저는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설탕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설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하니까 넣는 거예요. 이거 설탕 많이 안, 100인분의 1만큼밖에 안 넣는 건데 이걸 100원 나눠봐야 얼마나 된다고. MSG는 알아서 드세요. 넣고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MSG 넣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 없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몇 달 전에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갈비찜 레시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갈비찜이냐고 그랬더니 제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안 나온다. 저한테 레시피 보내주셨는데 제 레시피는 아니더라고요. 약간 한편으로는 상추도 하더라고요. 과거 영상 만나보고 왔고요. 백종원 대표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보면 나는 대선 꿈도 꿔본 적 없고 나는 지금 일이 제일 재미있고 좋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재밌게 사시도록 놔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잘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두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흔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 백종원 대표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요. 제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지만 일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정치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치는 본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본인은 정치에 전혀 뜻이 없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종원 대표가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99%는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김종인 대표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저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을 찾는다라는 이미지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 보면 통합당 후보로 떠오르고 싶은 분들은 바로 저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이나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 자체가 약간씩은 반등할 때 좀 새숨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백종원 이름 석자를 거론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종전에 이제 통합당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걸 창출하자는 거죠. 결국 이제 나라 어려울 때 영웅호구를 항상 기다리기 마련인 거고요. 종전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마음이 간절한데 과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구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당이 잠시 이 카드 저 카드 만진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것까지 검토 중인 듯합니다. 민주당은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 없이도 우리 혼자서 국회를 다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줄 이유가 없다. 딱 처음부터 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 전혀 없는 거지. 일방 통곡이 거의 협박이죠. 자기들 혼자 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우리는 그냥 그때 덜러리로 갖다 모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책임도 다 져라. 이런 거죠.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김태년, 주호영 두 당의 원내 대표가 이번에는 절을 바꿔서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 회동을 하고 있군요. 8일 만에 선사 회동인데요. 화암사의 정유수님은 지금 절 밖에서 식사 중이다, 두 사람이. 비공개 회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구성 협상 중이다. 저희가 이 속보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장혜채 평론가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를 조건으로 해서 18석 다 여당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공개 회담까지 하는 거 보니까 18대 0에서 11대 7 이렇게 좀 극적 타결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설령 18개를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는 거 저희도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져야 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거 아니냐는 역풍도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명분을 쌓을 그러한 단계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게 명분 쌓기에서 끝나서 18대 0 일방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11대 7로 나누되 그 대신 법사위를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줄 수 없다면 최소한 하반기에는 그런 법사위를 넘겨주겠다거나 법사위를 본인들이 강제로 가져간 것,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가져간 것에 대해서 사과 표명을 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중간적 협상물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두 사람이 4시 45분에 만났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만나고 있으면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만나고 있는 셈이잖아요. 오늘의 회동에서는 모처럼 좀 일하는 국회 만들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모든 국민들이 간절히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지금 고성 화암사에서 만났습니다. 추가 소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봤는데요. 시청자의 목소리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통합당 대선 후보로 백종원이라고 왜 방탄소년단을 하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예. 같이 산에 눌러 앉아라. 국회 쉬고 문호동 무임금 적용해라. 예.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다 틀리고 자기만 옳다는 볼턴. 저런 사람 상대한다고 고생한 문 대통령. 예. 대남전단 김여정엔 꼼짝 못하고 대북전단 탈북자는 뭐 잡아. 예. 더 읽진 않겠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북한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해라. 그러면 진짜 반공투사로 인정해 주겠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